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한국어과의 박동호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한국어 교육학 개론 중에 한국어 교육의 내용학과 교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선 우리과 들어온 학생들이 우리 과에서 뭘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한국어 교육이란 이런 어떤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국어 교육은 국어 교육과는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이란 건 뭐냐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는 국어 교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외국 사람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 필요한 교수 내용과 교수 방법을 연구하는 그러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어떤 구별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한국어 그렇게 이야기할 때와 국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어 그러면 Korean as a foreign language예요. foreign language. 그러니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그러니까 다른 거죠.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와 국어의 차이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계속 한번 보면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외국인이 외국에서 개인적으로 학습하는 한국어를 갖다가 우리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국어는 다루지 않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를 다루는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이것은 무엇이냐면 생계나 취업을 위해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 과에 이제서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이제 한국어를 배워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이. 그래서 한국으로 이민을 온 외국인이 학습하는 한국어.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 한국어 학습이 필요해요. 그럴 경우에 이 외국인에게는 한국어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국어라는 말과 한국어란 말은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어란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은 뭐냐? 이제는 진짜 이거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나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국어국문학과와 우리과 이름인 한국어과는 완전히 다른 분야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한국어 교육학의 여러 분야가 있는데 여기 이제 우측에 보면 대학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과에서 만약에 졸업을 하게 되면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어교사, 정교사 자격증과는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한국어과를 졸업하면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주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받으면 국가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비로소 여러분은 외국 사람에게 한국말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것을 갖다가 증명해주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한국어 교육학의 내용학과 교수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내용과 교수는 방법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과에 들어올 때 가장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나는 한국어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이제 이 과에 들어와서 가르치는 방법만 배우면 돼. 이런 착각을 하고 들어오는데 여러분은 한국어를 과연 잘 알까요? 전혀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은 왜 그래요? 여러분은 한국어를 학습한 것이 아니라 습득했기 때문에 습득했어요. 습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국어를 잘 알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서 밥 먹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상하죠? 배가 고파서 밥 먹자는 안 돼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배가 고프니까 밥 먹자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어에 아서 어서 배가 고파서 이럴 때도 이거 이유를 나타내고 배가 고프니까 밥 먹자 이럴 때도 으니까 니까가 이유를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외국 사람은 왜 아서서는 되고 니까는 안 되는지가 궁금해요. 여러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은 한국어를 습득했지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습득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모르는 가운데 그냥 직관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그거를 하게 된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가 습득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어를 습득했지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국인에게 우리 과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 외국인 학습자가 교수님 왜 여기서 아서어서를 쓰면 안 되고 으니까를 쓰면 맞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에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관심 있는 건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어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을 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 그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국어 교육의 내용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우리과에 대해서 막연히 가지고 있는 기대, 가르치는 방법,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어떻게 가르치면 외국인 학습자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거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국어 교육학의 내용학과 교수학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오늘은 주로 내용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학이 전제가 돼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교수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몇 개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 우리 지금 부산이라는 한국의 도시가 있죠. 이것을 갖다가 BUSAN이라고 표시할까요? 아니면 PUSAN이라고 표시할까요? 옛날에는 PUSAN이라고 표시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BUSAN으로 바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P라고 표시하면 외국인들이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푸산 이렇게 읽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외국 학습자가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푸산 아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B로 바꿨어요. 부산. 그죠? 근데 이 B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부산 이렇게 얘기할 때의 발음과는 좀 달라요. 왜 그래요? B는 영어의 유성음이에요. 유성음. 유성음이란 말은 뭐냐면 여기 이렇게 잡아보면 성대가 있는데 성대가 떨리는 소리를 갖다가 우리가 유성음이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산 발음하면 정확히 BUSAN으로 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면 부산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거예요. 좀 어색하죠. 그죠? 바다 발음, 버터 발음처럼 느껴지죠. 그래도 우리 귀에는 그게 그나마 우리의 비읍과 비슷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기를 갖다가 BUSAN으로 바꿨고 제주도도 CH를 썼다가 J로 바꿨어요. 그래서 JEJU를 갖다가 외국 사람이 발음하면 어떻게 발음해요? 제주 이렇게 발음해요. 그런데 그게 더 우리 귀에는 듣기가 좋다는 거죠. 어떻게 발음하는 것보다요? CH, 체주 이렇게 발음하는 것보다도 우리 듣기에는 그것이 더 우리가 훨씬 알아듣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의 내용 중에 첫 번째, 왜 한국에서 표기를 PUSAN이라고 하지 않고 BUSAN으로 하는지 여러분이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를 들어가 봅시다. 일본 사람들이 가루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가루상. 처음에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가루가 뭐예요? 영어에 걸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발음하는데 일본 사람은 가루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일본 사람은 걸이라는 발음을 못하고 가루라고 발음할까? 그 이유는 뭘까요? 일본어에는
우리 한국어에 있는 어라는 모음이 없어요. 일본은 모음이 5가지밖에 없어요. 일본어에는. 아, 이, 우, 에, 오 5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비슷한 어보다는 아를 쓰고 또 왜 받침 발음 걸 이렇게 발음을 못하고 김치 이렇게 발음을 못하고 기무치 이렇게 발음을 할까요? 그 이유는 일본어에는 받침이라는 것이 없어요. 받침이. 그러니까 받침이 없기 때문에 김 이렇게 발음 못하고 기무 이렇게 발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음절로 넘겨서. 그렇기 때문에 거를 갖다가 가루 이렇게 발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리을을 뒤로 넘겨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일본인에게 한국말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왜 일본 사람은 이 걸이라는 발음을 못하고 가루라는 하는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한국어의 내용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외국 사람이 물었어요. 곤충 잠자리는 잠자리라고 발음하는데 우리가 잠을 자는 자리 있잖아요. 잠자리가 불편해 할 때는 왜 잠자리라고 발음해야 돼요? 라고 여러분에게 한국어 교사에게 물었어요. 그죠? 여러분 설명해야 돼요. 그 설명하는 내용, 설명을 갖다가 우리가 한국어 교육의 내용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잠자리는 하나의 단어예요. 하나의 단어. 근데 잠자리는 뭐예요? 잠 플러스 자리라는 이거를 갖다 우리가 보카보라고 이야기해요. 보카보. 그래서 보카보이기 때문에 하늘에 날아다니는 잠자리는 잠자리로 발음하고 그죠? 그 다음에 보카보인 잠을 자는 자리는 잠자리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이러한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과의 목표인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좋은 방법으로 가르쳐야 하는 거죠. 다음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하철 2호선, 그죠? 2호선에 설릉역이 있어요. 자, 이게 설릉이 맞을까요? 선릉이 맞을까요? 여러분 기억해요? 지하철 2호선의 멘트, 다음 정차역은 설릉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선릉입니다. 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봤어요? 예, 뭐라고 합니까? 설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설릉. 근데 우리는 친구 사이에 저도 그래요. 설릉이라고 잘 발음 안 하고 선릉 이렇게 발음해요.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난로는 난로라고 발음해요? 난로라고 발음해요. 그러면 의견란은 의결란이라고 발음해요? 아니로 의견란이라고 발음해요. 우리 고대의 왕국인 신라를 갖다 신라라고 발음하죠.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예요? 니은하고 리을이 왔을 때 어느 경우에는 리을로 발음하고 어느 경우에는 니은으로 발음하느냐. 이걸 갖다가 외국인 학습자가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한국어 교사에게 언제 리을로 발음하고 언제 니은으로 발음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난로와 같이 한 단어를 이렇게 짜갤 수 없어요. 짜갤 수 없는 한 단어일 때는 리을로 발음해서 난로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근데 의견란처럼 의견하고 란을 잘라낼 수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의견란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거예요. 신라는 신하고 라를 자를 수 있어요? 못 자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신라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설릉 이걸 갖다가 왜 한국 사람이 두 개로 발음하냐? 한 사람은 설하고 릉을 자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설릉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선릉만 있는 게 아니라 서능도 있고 동구능도 있고 서삼능도 있고 현능도 있어. 능을 자를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발음한다? 선능 이렇게 발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외국인 학습자가 왜 난로는 난로 이렇게 발음하는데 의견란은 의견란 이렇게 발음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은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국어과에서 공부하는 내용학이에요.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그것이 바로 내용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봐요. 자, 어떤 경우에는 보아요, 봐요, 아요를 쓰고 어떤 경우에는 먹어요, 먹아요라고 못 쓰죠. 먹어요라고 써야 되고 또 공부해요는 왜 해요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외국인 학습자가. 여러분 답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한국어 교육의 내용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요, 어요, 해요 이 세 개의 형태가 있어요. 형태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보아요처럼 앞에 나오는 보에 있는 오, 그걸 갖다 우리가 어려운 말로 어간이라 그러는데 어간이 아나 오로 끝날 때는 뭐가 와요? 아요가 와요. 아요가 와요. 아요. 그래서 보아요, 봐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이외의 것이 왔을 때 아나 오가 아닌 그 이외의 것이 왔을 때는 뭐가 와요? 어요가 옵니다. 어요. 그래서 먹어요가 되는 거예요. 먹어요. 근데 공부해요는 뭐예요? 하다가 오면 공부하여요가 돼가지고 공부하여요가 줄어서 공부해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에는 형태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요, 어요, 해요가 있는데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느 경우에 쓰는가를 여러분이 외국인 학습자에게 외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에게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에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바로 한국어 교육의 내용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아까 이야기했죠. 아서어서와 은이과의 차이. 자, 둘 다 한국어에서 이유를 나타내요. 배가 고파서 밥 먹자 안 된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밥 먹자? 이거는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외국인 학습자가 물어봐요. 아서어서와 은이과는 똑같이 이유를 나타내는데 왜 앞에 문장에서는 안 되고 뒤에 문장에서는 됩니까? 영어에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because도 있고 as도 있고 for도 있어요. 여러분 그 차이를 잘 알아요? 어느 경우에 because를 쓰고 어느 경우에 as를 쓰는지 잘 압니까? 잘 모르죠. 그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외국인 학습자가 그러면 교수님 어느 경우에 이유를 나타내는 아서어서를 쓰고 어느 경우에 은이과를 씁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한국어의 경우에는요. 자, 아서어서의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문장 밥 먹자 여기 있죠. 여기 문장이 명령문이나 청유문일 때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배가 고파서 밥 먹어 못 써요. 명령이죠. 배가 고파서 밥 먹자 못 써요. 명령문과 청유문일 때는 못 써요. 그럴 때는 뭘 써야 돼요? 은이과, 니과를 써야 돼요. 배가 고프니까 밥 먹어 혹은 배가 고프니까 밥 먹자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한국어에는 문장이 네 종류가 있어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이 있는데 은이과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 다 쓸 수 있어요. 뒤에 나오는 문장이. 그런데 아서어서의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문장이 여기 밥 먹자처럼 청유형이나 청유문이나 명령문일 때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데 어떤 경우에는 쓸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쓸 수 없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외국인 학습자가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에게. 나도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봤어요. 그럼 대다수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그거 그냥 관용적인 거니까 그냥 그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자기 잘 모르니까. 왜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뭐 했기 때문에? 한국어를 습득했기 때문에. 학습한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한국어를 배웠어요. 그걸 습득이라 그래요. 애퀴지션이라 그래요. 학습한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는 알지만 한국 사람이 배가 고파서 밥 먹자 이상한 문장이에요. 그건 알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갖다가 설명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한국어 교육의 내용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몇 개만 더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합시다. 을어와 을요고. 이거 둘 다 목적을 나타내죠. 그죠? 그래서 친구를 만나러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맞는 문장이에요? 친구를 만나러? 이상하죠. 뭐라고 써야 돼요? 친구를 만나려고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아주 좋은 문장이에요. 그죠? 밑에 문장 볼까요? 친구를 만나러 혹은 친구를 만나려고 카페에 갔어요.
두 개가 다 돼요. 자, 그럼 외국인 학습자가 또 물어봐요. 교수님, 으러와 으려고 이 차이가 뭐예요? 둘 다 목적인데, 왜 친구를 만나러 카페에서 기다렸어요라고 쓰면 틀려요? 왜 틀려요? 그리고 친구를 만나려고 카페에서 기다렸어요는 맞고. 왜 그래요? 그죠? 외국인 학습자가 많이 틀려요. 뭐라고 써요? 친구를 만나러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이렇게 많이 써요. 왜 그럴까요? 결국 핵심은 뭐예요? 러와 으러와 으려고가 똑같이 목적을 나타내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죠. 우리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한국어과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 학습자가 물어보니까 우리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말을 가르칠 교사를 양성하는 그런 과니까. 왜? 왜 이러 못 써요? 왜 그래요? 으러 뒤에는 제약이 있어요. 으러 뒤에 나오는 동사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가다, 오다, 떠나다, 출발하다와 같은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 movement verb라고 그러는데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만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해지죠. 그죠? 으려고에는 아무 그런 제약이 없어요. 아무 동사나 써도 돼요. 뒤에는. 그죠? 그런데 으러를 쓰려고 하면 뒤에 나오는 동사가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러 기다렸어요는 안 돼요. 왜? 기다리다는 이동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친구를 만나러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이상하죠. 뭐라고 써야 돼요? 친구를 만나려고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갖다가 바로 한국어 교육의 내용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해볼까요? 자, 철수가 집에 갔어요. 철수가 집에 가더군요. 두 문장의 의미 차이는 뭐죠? 뭐가 달라요? 철수가 집에 갔어요. 철수가 집에 가더군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영어로는 이런 표현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더를 쓰면, 더군요를 쓰면 반드시 어떤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 자기가 직접 자기 눈으로 본 것에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누가? 말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못 써요. 내가 집에 가더군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내가 내 모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경우에 쓸 수가 있어요? 어느 경우에? 꿈속에서 꿈을 꾸는데 내가 막 꿈속에서 돌아다녀요. 그럴 때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꿈에는 내가 두 명이 되는 거예요. 꿈을 꾸는 내가 있고 꿈속에서 막 돌아다니는 내가 두 명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가더군요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봐요. 철수가 집에 갔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내가 철수가 직접 가는 모습을 봤을 수도 있고 내 눈으로 직접. 또 하나는 뭐예요? 남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어에서는 구별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런데 철수가 집에 가더군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반드시 뭐예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철수의 모습을 봤을 때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더군요. 더의 아주 특별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 더를 갖다가 우리 뭐라 그래요? 말하는 사람이 직접 지각했을 때 다이렉트 퍼셉션, 말하는 사람, 스피커가 그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법적인 거를 갖고 있는 언어는, 내가 알고 있는 언어는 몽골어밖에 없어요. 영어에도 없고 프랑스 말에도 없어요.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한국어에는 자기가 직접 지각한 것일 때만 쓸 수 있는 문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더예요. 더군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본 거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가 집에 갔어요랑 철수가 집에 가더군요는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설명해 줘야 돼요. 외국인 학습자가 더군요는 언제 써요, 선생님? 더군요는
말하는 사람이, 화자라 그래요. 스피커. 말하는 사람이 직접 본 것에만 쓸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개만 더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잖아요와 거든요가 있어 해볼까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차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왜 이렇게 늦었어요? 차가 막히거든요. 어떤 의미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 차이? 자, 왜 이렇게 늦었어요? 차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뭐예요?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 너도 알고 있잖아. 왜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해? 너 잘 알고 있잖아. 다시 말해서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뭘 써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차가 막히잖아요. 어제도 물어놓고 오늘 또 물어봐? 그렇게 쓰는 말이에요. 근데 거든요는 뭘까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듣는 사람한테 당신 모르지? 오늘 이상하게 차가 막히거든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잖아요는 뭐예요? 이걸 갖다가 뭐예요? 구정보라 그래요. old information. 구정보. 다시 말해서 듣는 사람이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고, 왜 이렇게 늦었어요? 차가 막히거든요? 선생님 모르죠? 너 왜 지각했어? 차가 막히거든요? 선생님 모르죠? 듣는 사람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쓸 수 있는 말이 바로 거든요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잖아요는 어떤 뜻이고 거든요는 어떤 뜻인가.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한국어 교육의 내용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의 내용학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다음 내용은 한국어 교육의 방법, 교수학에 대한 것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한국어 교육의 내용학을 이제 어느 정도 다 알게 되면,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란 말이죠.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하는 한국어가 맞다 틀리다만 알 수 있는 거지, 왜 맞고 왜 틀리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한국어를 습득했지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어 교육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눠지는데, 내용을 알아야 된다. 한국어의 내용학이 있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방법을 아는 게 있는데, 여러분은 우리과에 들어올 때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용을 다 알아.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데? 라고 하고, 우리과에 들어와서 이제 방법을 배워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착각이다. 이거 착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국어를 잘 하는 거지 잘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하는 것과 한국어를 아는 것은 다르다. 그게 바로 뭐다? 여러분은 한국어의 내용을 모른다. 그런데 여러분은 뭐에만 관심이 있다? 그 내용을 가르치는 방법에만 관심이 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전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과에서는 한국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가르치는 과지만 우선 먼저 뭘 가르친다? 한국어 교육의 내용을 먼저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겠느냐의 방법을 가르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렇지만 한국말을 잘 알지 못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은 한국어를 습득했지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국어를 이제부터는 잘 하는 게 아니라 잘 알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한국어를 잘 가르쳐야 되죠. 예. 오늘 강의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한국어를 먼저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는 잘 알아야 된다. 그것이 한국어 교육의 내용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향후에는 이제 한국어 교육의 내용을 잘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가르치는 방법을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